지금까지 제 누적 수익은 205만 불, 하나 약 28억입니다. 주작 가능한 잡거래소 아니고요. 바이낸스 선물 P&L입니다. 제 수익률은 바이낸스 리더보드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낸스 리더보드에 코덕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 보면은 수익 인증 없이 입으로만 돈 벌었다고 하는 스캠 채널들 되게 많은데 인증이 없으면 뭐다?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F12로 수익 주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웬만하면은 리더보드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채널만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원래 스레드에서 활동해왔고 실제로 100명 이상 투자자들과 대화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퇴직금으로 선물 거래했다가 싹 다 날린 분들이나 20대부터 대출받아서 빚만 5천만 원 이상 생긴 분들 등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손실을 보신 분들부터 20대 초중반부터 크립토 투자를 해서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아비트라지, 예치작, 애드 다계정 등등으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버신 고인물들까지 수많은 청산자와 졸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비밀을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FTX 거래소 파산 때 저도 약 5만 달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설마 파산하겠어? 했는데 실제로 파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120% 이자로 돌려받긴 했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솔직히 끔찍하고요. 루나 사태 때도 당시 유명한 디파이에 손댔다가 한 2억 날렸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계속 돈 벌었던 건 아니에요. 뇌동매매로 인한 청산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고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지금은 28억이 넘는 돈을 벌고 28살에 부모님께 4억짜리 집을 사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비밀은 바로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면은 매매할 때 꼭 본인만의 원칙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칙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그걸 절대 지키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아래 세 가지를 꼭 정해오라고 합니다. 1번 현재 시드 얼마인지, 2번 목표액은 얼마인지, 3번 목표액 달성까지 기간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 그럼 99%의 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현재 시드는 200만 원이고요. 1년 뒤까지 1억을 벌고 싶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시드 200만 원을 1년 만에 1억으로 만들려면은 한 달에 꾸준히 38%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원효띠님 하루 수익률이 0.87%입니다. 한 달이면 26%예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이 한 달에 38%의 수익률을 매달 12번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단컨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100% 시장에 잡아먹힙니다. 코인파는 10번 잘해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칙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차트 보세요. 이 다음 봉이 어디로 갈지 예상 가시나요? 롱? 숏? 아니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99%가 예측을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1%라도 분명 존재합니다. 당장 24시간 내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20%만 폭락한다고 해도 진짜 수많은 퇴학자가 속출할 겁니다. 돈 벌겠다면서 단 한 번에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는 시장에서 올인받고 모든 돈을 탕진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 바닥에 살아남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내 돈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꼴이죠. 본인 시드가 100이라면은 최악의 빔을 맞아도 최소 70은 지켜야 합니다. 그 정도 최소한의 기회는 남아있어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결국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1% 확률로 변수가 찾아와도 죽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코인파는 빨리 크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그 원칙이 뭔데? 그건 제가 이 영상에서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8년간 투자하고 대가리 수도 없이 깨지면서 정립한 원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목숨처럼 여길 원칙은 3가지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수십 번 수익을 보다가도 한 번으로 전부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100달러로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익이 나면은 그 시드의 10%만 가용하는 건데요.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든 이제 막 시작한다? 그럼 딱 100불만 입금해보세요. 10만 원으로 시작하면 본인이 시드 1000만 원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회가 100번은 있는 겁니다. 이 기회가 많아질수록 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죠. 이 10만 원으로 일단 100만 원 만들고 그 다음 1000만 원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빔에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딱 10%의 시드만 가용하는 겁니다. 총 자산의 높은 비중의 자산을 투자할수록 탐욕이 배가 돼서 이성적으로 사람이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주변에서 본인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코인판만 들어오면은 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다 올인받고 청산당하고 그럽니다. 소액으로 거래하다가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100만 원으로 하루에 10만 원 벌었는데 와, 이거 만약에 1억이었으면 나 하루에 1000만 원 벌었네? 현자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돈을 노리는 고래들은 호시탐탐 이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항상 이런 먹이를 원하거든요. 원칙을 세우고 들어와도 그 누구라도 순간의 욕심에 원칙을 어기고 매매합니다. 이 기회를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 무조건 100달러부터 시작. 그 이후에도 시드의 10%만 가용하는 걸 최소한의 원칙으로 세우세요. 두 번째 원칙은 4% 매매입니다. 대부분 코인판에 들어오면은 한탕 크게 먹으려고 골 에버리지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100% 시장에서 죽습니다. 99%는 목표 없이 매매하고 그 남은 1%마저도 액수 중심으로만 목표를 잡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100% 실패합니다. 1000만원 골 에버리지로 투자하면서 저게 2배 정도 오르면 내 자산은 1억? 이런 망상은
거는 제발 갖다 버리세요. 딱 월 4%만 목표로 잡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겨우 월 4%?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방 지키기 위한 최소 목표예요. 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에 한 달에 10%나 20%? 물론 크게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핵심은 4%를 목표로 잡는 거예요. 선물하는 사람들은 뇌가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렇지 월 4% 복리로 10년이면 원금 100배입니다. 100만원이면 1억이고 1000만원이면 10억이에요. 저도 처음에 20살에 공장에서 모은 시드 500으로 한 달에 4% 목표로 쌓아온 건데 4%가 목표였지만 6%, 10% 먹었던 달도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28억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절대 한 방을 노리지 않고 수십 번의 작은 누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익의 50%는 안전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손실을 보지 않는 거. 내 돈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워렌 버핏도 말하잖아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판에 들어오면 수천씩 벌다가도 자산 리셋돼서 퇴학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괜히 선물의 끝이 청산이라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500만원으로 1억 벌 수도 있지만 하락빔 한 번으로 그 1억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퇴학당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커뮤니티만 찾아봐도 굳이 FTX나 루나 사건 아니어도 B2 관련 글이나 개인 회생 글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코인이 얼마나 큰 변동성의 스캠판이냐, 불과 1분이면 만불빔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당장 애플에서 비트코인 투자 시작 뉴스 나오면은 만불빔은 그냥 나와요. 몇 번씩 있는 FOMC나 트럼프 정치 이슈에도 청산당한 사람들이 수두룩 깔려있고, 코로나나 FTX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갈려나간 사람들도 많고요. 코로나 빔 직전에 예상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1% 확률로 찾아오는 변수에도 살아남으려면 매 거래마다 번수익의 50%는 안전자산으로 옮기거나 출금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꼭 지켜야 할 세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고래들은 이 바닥에서 벌써 몇 년씩은 굴러먹은 고래들이에요. 이런 고래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개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은 심리 싸움, 멘탈 관리가 끝입니다. 심리에서 지고 가면은 원칙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심리 조절만 잘하면은 원칙대로 매매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능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원칙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0달러 입금, 시드의 최대 10%만 가용. 두 번째, 월 4% 목표. 세 번째, 수익의 50%는 출금하거나 일정 수준 자산이 넘었을 때는 출금한다. 이것만 지켜도 절대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리더보드를 공개한 제가 그냥 산 증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에선 심리 싸움, 멘탈 싸움이고, 여기서 승리하려면 매매 원칙이 필수입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안 되는 원칙도 못 지킨다? 그냥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100이면 100 다 잃어요. 나중에 전재산 날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제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화에서는 제가 28억을 벌면서 꼭 지켰던 원칙 중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코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복잡한 지표 하나도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동평균선 하나면 전부 해결될 테니까요. 제가 투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치면 수많은 보조지표 중에서 딱 하나, 이동평균선만 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고요? 저 매매 하나로 28억 번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미 검증된 세계적인 트레이더들도 이동평균선 하나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은데요. 에드세이코타라는 트레이더는 컴퓨터로 이동평균선을 통한 자동매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5,000달러, 원화 700만원으로 1,500만 달러, 원화 218억을 만들었고, 제리 파커라는 트레이더는 이동평균선 기반으로 매매해서 9,000달러, 원화 1,200만원으로 2억 달러, 원화 2,800억을 만들었습니다. 매매하면서 이평선을 제대로 알고 썼을 때 수익을 확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걸 이미 전세계 탑급 트레이더들이 증명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확정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평선은 후행 지표라서 수학적으로 틀릴 수가 없는 게 팩트거든요. 사실 이동평균선 외에도 볼린저 밴드, MACD, RSI 등 다양한 보조지표들이 많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지표를 보다 보면 더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딱 기본적인 보조지표 한 가지만 제대로 활용할 줄 알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보조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평선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배속으로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평선이 생기는 원리는 최근 N일 간의 종가들의 평균을 이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의 경우 5개의 캔들의 종가를 더한 다음 5로 나눴을 때의 가격을 선에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 선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 추세 판단부터 지지와 저항, 수렴과 확산 등 투자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평선이 수학적으로 틀릴 수 없는 정확한 지표는 맞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시장에 100%는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평선도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급등, 급락 같은 순간적인 변수에서는 틀릴 확률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까지 자세히 다뤄봤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매매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10일, 20일선을 단기, 60일선을 중기, 120일선을 장기로 보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위선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평선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단순 이동 평균선은 SMA, 지수 이동 평균선은 EMA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구하는 공식이 조금 다른데요. 공식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고 EMA가 최근 가격에 좀 더 가중치가 붙어서 오차 없이 정확하고 매끄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뭐 쓸지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EMA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평선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 중에서도 민감도가 낮은 편인데요. 이렇게 추세가 지속될 때는 이평선에 닿지 않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로 예를 들면 이렇게 상승하기 전부터 조정받기 전까지 이평선에 닿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60일 이평선의 경우에는 큰 흐름을 읽고 매수와 매도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단기 이평선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60일 이평선과 같은 중기 이평선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위를 향하다가 아래로 꺾이는 조짐이 있어서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 기본 개념은 배열인데요. 이번 여름에 이더가 엄청 오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 구간의 차트를 보면은 20일이든 60일이든 120일이든 싹 다 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정배열 상태일 때는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 반대로 올해 초 2월 3월 같이 싹 다 아래로 배열되어 있으면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추세를 탈 때 올라타야 길게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평선들이 꼬여있지 않아야 명확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이더 차트만 봐도 이평선들이 이쁘게 정배열로 놓이면서 좋은 타점을 만들어줬죠. 이럴 때 베팅하는 게 가장 손익비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힌지와 크로스까지 알게 되면 이평선 개념은 전부 마스터한 건데요. 보다시피 작년 12월에 조정을 받은 다음 한 달 뒤인 60일 이평선이 꺾이기 시작했죠. 여기서 추세가 꺾이는 부분을 힌지라고 하는데 이게 추세 전환의 강력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실제로 거즘 4개월간 조정만 받다가 다시 아래에서 반등 후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평선이 위로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그 뒤로는 모두 아시다시피 4,900까지 개떡상을 했고요. 물론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평선은 후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첫 상승과 하락을 찍어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 큰 하락이나 상승 이후 이평선이 꺾이고 나서는 그 추세가 오래 유지되는 편이라서 반드시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솔직히 지루하셨죠? 이제 매매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을 추세선이랑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지 저항선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일봉보다는 주봉에서 그리고 닿는 횟수가 많을수록 참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지 저항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선은 엄청 오랫동안 지지 저항을 받은 만큼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세선을 그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2번 이상 닿은 자리에서 길게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지 저항선과 추세선을 그었다면 이제 봐야 할 게 이평선인데요. 제가 실제로 매수 타점을 잡는 신호가 20일 이평선입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보면은 캔들이 20일 이평선 아래로 쭉 유지되는데요. 이후에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20일 이평선을 뚫었죠. 저는 여기를 1차 매수 타점으로 보고 시대의 10% 정도를 진입합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진입과 동시에 시나리오를 그리고 손절, 익절 라인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요. 저라면 이평선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깔끔하게 손절할 것 같고요. 익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까 그어놓은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저항선을 익절 라인으로 잡습니다. 자, 여기서 차트를 좀 더 지켜봅시다. 이후에 횡보하다가 제가 그어놨던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추세선 또한 여러 번 테스트 받은 자리라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걸 뚫고 올라가면 확실한 타점이라고 생각해서 시대의 30%에서 40%, 많으면 절반까지도 진입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쫄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코인판에서 절대 수익 못 봅니다. 이런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는 들어가야 긴 추세를 전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진입을 한 물량도 앞서 말한 저항선을 뚫는지 못 뚫는지 보고 익절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 못 뚫는다면 여기서 전부 다 익절하고 물량 다 터시면 되고요. 뚫는다면 반익 반본하시면 됩니다. 만약 1차 타점을 놓쳤다고 해도 2차 타점에서만 진입을 해도 최소 14%의 수익을 먹을 수 있었죠. 레버리지 5배만 쳤어도 70% 가까이 먹는 자리고요. 이후 진행된 차트를 보면은 계속 횡보하다가 2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때 남은 물량을 전부 다 털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홀딩하고 싶으시겠지만 여기서 물량 다 털어도 최소 20%는 먹는 거예요. 익절할 때는 깔끔하게 익절할 줄 알아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어둔 지지선을 활용해서 다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온라인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매매 좀 쉬면서 관망하다가 지지선에 닿으면 다시 3차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전체 시드에 10%만 진입하고 2차로 20일 지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비중을 좀 더 실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익절 손절 라인도 같이 잡아야 하는데 2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익절하시면 되고요. 이 지지선이 깨지면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긴 추세를 볼 줄 알아야 수익도 크게 먹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했으면 한 달 만에 40% 넘게 먹을 수 있었죠. 이게 이더리움 차트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코인 차트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만 마스터해도 다른 매매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평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덕후 전용 링크를 통해서 기본 차트 읽기, 매매 시나리오 짜는 법,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이벤트까지 전부 공유드립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 더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1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에서 5억 같은 목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중히 돌려보낼 겁니다. 이 채널은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코인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원칙과 복리로 가는 분들을 돕는 곳이지, 한 번에 시드 100배 만들기, 100배 코인 그런 거 안 찾아드립니다. 적인 목표로 다시 정리해 오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평선 매매법은 가장 단순하지만 차트 꾸준히 보고 연습만 하면 누구나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괜히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이평선을 기본 중 기본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1화에서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과 2화에서 말씀드렸던 반익 반분 매매법을 같이 활용한다? 그럼 코인으로 돈을 못 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매매법을 활용할 때 오늘 알려드린 지지 저항, 추세선을 차트에 직접 그려보고 타점 찾는 연습을 최소 10번 이상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그냥 돈을 벌어다주는 지표는 없습니다. 연습만이 답이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상 코덕후였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딸깍 한 번으로 1억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차트 분석 하나 필요 없이 연 15% 이상 수익을 확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가져가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실전에 적용해서 돈 버는 방법부터 원리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니까 구독하시고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해외 직구 해보셨나요? 미국 아마존에서 사면 싼데 한국에서는 비싼 물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미국에서는 130만원인데 한국에서는 150만원이죠. 여기서 머리가 좋은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싸게 사서 한국에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정답입니다. 미국에 있는 걸 한국에 가져와서 되팔면 20만원이라는 차이죠. 수익률로 따지면 15.38%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김프 매매의 본질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의 준말이 김프이고 한국의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에 비유하면 한국이 15% 비싸니 이걸로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반대로 해외 가격이 더 비쌀 땐 역프라고 하죠. 이렇게 국내 해외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리스크 없이 확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김프 매매이고요. 그럼 이 시세 차이는 왜 생길까요? 나라마다 물건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인도 똑같습니다. 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원일 때 한국 거래소에서는 1억 5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시장 내 사고 파는 수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고 미국 기관이나 거대 세력들이 차익 거래를 하면서 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김프 매매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돈 버는지 원리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김프 1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딱 이 그래프만 보시면 김프로 돈을 버는 원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징이 보이시나요? 바로 특정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1년에 3-4번씩 빅 이벤트로 크게 펌핑되고 다시 회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3개월에 한 번씩 김프가 펌핑되는 구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펌핑될 때만 먹겠다 하면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먹을 수 있고, 조금씩 계속 먹으려고 하면 김프 매매는 매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0에서 5% 계속 횡보하는 패턴이고, 펌핑될 땐 6에서 10%까지 오르는 구간이 있고, 예전 불장 때는 20에서 3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웨이브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김프 매매의 장점입니다. 이번엔 김프가 6에서 7%까지 꼈죠. 5% 이상대로 김프가 끼는 이벤트가 분명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코인판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시장이 역대급으로 박살났는데요. 최소 선물거래 대금 200조 이상이 청산당했습니다. FTX 사태와 코로나 때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인 역대급 청산 규모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 손실을 보는 게 당연하지만 오히려 환희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김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예전부터 쭉 써온 방법인데요. 예전 FTX, 루나 사건 때도 김프를 이용해서 리스크 하나도 없이 6% 이상을 먹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1억 2천을 벌었습니다. 바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스팟 계좌에는 약 129만 달러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전에 김치 프리미엄이 0에서 1% 수준일 때 미리 해외 거래소를 옮겨둔 자금인데요.
있는데요. 코인 시장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리 해외 거래소에 자금을 옮겨두었다가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국내 거래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거죠. 먼저 김프를 볼 수 있는 덧다리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주요 코인들의 김프 비율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숫자가 플러스면 김프가 낀 거고 마이너스면 역프가 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플러스 3.5%라고 나오면 한국이 미국보다 3.5% 비싸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마이너스로 나오면 한국이 미국보다 그만큼 싸다는 거죠. 김프는 계속 변하는데 이 상승 패턴을 먹으려면 꾸준히 봐야겠죠. 하지만 실시간 체크는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덧다리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급등, 급락 때마다 알아서 알림이 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보고 체크하시면 돼요. 다시 덧다리 홈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테더만 볼 겁니다. 테더는 코인 시장에서 달러를 1대1로 따라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변동성이 낮은데요. 즉 환율을 따라가는 코인이라서 안전하다는 의미죠. 이 테더 김프가 낮을 때 국내에서 해외로 출금해둔 후 지금처럼 김프가 높을 때 해외에서 국내로 입금해서 차익을 먹는 게 실전 방법입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테더 기준 김프를 보면 약 6.5%인데요. 참고로 네이버 기준 달러 환율은 1,403원입니다. 테더 환율은 1,523원으로 지금 약 6.6% 차이가 납니다. 즉 원달러 환율보다 코인 달러 환율이 약 6% 이상 높다는 의미죠. 이 말은 곧 현재 국내 코인 시장의 환율은 1,524원 수준, 해외 거래소에서는 약 1,432원 수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 있는 테더를 국내로 옮겨서 매도하기만 해도 약 6%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빗썸의 테더 가격을 봐도 현재 1,525원이죠. 이제 제가 해외 거래소에 미리 옮겨둔 130만 달러, 약 18억 6천만 원, 환율 1,443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을 반영하면 1,523원 곱하기 130만 달러는 약 19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단순히 김프 차이만으로 정말 딸깍 한 번으로 1억 3천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제 시드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건 자금이 작다고 해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프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조이고 코인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확정적으로 벌어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땐 시드 상관없이 무조건 환차익 실현해야 합니다. 시드 전체가 6% 늘어나는 기회는 사실상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보통 이런 김프 차익 기회는 못해도 3개월에 한 번꼴로 오기 때문에 1년에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무런 매매를 하지 않아도 김프 차익만 노려도 연 15에서 20% 수익을 무위험으로 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수익이라 꼭 참여하시고 돈 벌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제 빗썸 계좌로 130만 달러를 옮겨보겠습니다. 출금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보면 되는데요. 사실 출금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과정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바이낸스에서 출금 누르고 빗썸 홈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상단에서 입출금 누르고 테더 클릭하시고요. 오입금 주의사항은 1군 후에 스킵하고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입금 주소 복사하고 다시 바이낸스 화면으로 돌아와서 테더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소 붙여넣기 해준 뒤에 네트워크 트론 선택, 해외에 입금해뒀던 테더 전체를 내보낼 거라 맥스 선택하고 패스키 인증하면 끝입니다. 네, 방금 출금했던 테더가 빗썸 계좌로 잘 들어왔고 총 129만 테더가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된 테더를 국내에서 그대로 매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129만 4천 달러, 원달러 환율 기준 약 18억 5,781만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김프가 껴있어서 실제 평가 금액은 약 19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즉 약 1억 2천만 원, 정확히는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차익이 그냥 출금 버튼 한 번만 눌렀을 뿐인데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매도만 해주시면 바로 현금이 생기는 구조죠. 물론 다 팔릴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금방 팔리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테더를 매도했고 잔고를 보니까 총 22억 6천만 원이 됐네요. 아까는 빗썸에 약 3억 정도가 있었으니 실제로 이번 거래로만 19억 이상이 된 건데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1억 이상의 돈을 번 겁니다. 굳이 선물 거래로 고배율 베팅해서 빨리 가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예전에 선물 거래로 돈을 번 이후로 이런 식으로 김프 차익을 꾸준히 회수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벤트를 생각해서 항상 해외 거래소에 테더를 미리 넣어두고 예치만 해도 이자를 두는 스테이킹에 넣어둡니다. 스테이킹은 쉽게 말해서 코인 예금인데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데 그게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그런데 은행 예금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적금을 들면 돈이 묶이잖아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율도 깎이고요. 그런데 스테이킹은 다릅니다. 플렉시블로 예치하면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자율이 그대로입니다. 이게 진짜 개꿀이죠. 그리고 이자율도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은행 적금이 2025년 기준 평균 3에서 4%인데 스테이킹은 최소 6%, 많으면 12%까지 줍니다. 테더가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이라 해도 언제 환율이 변동될지 모르고 또 김프가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가만히 두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해야 하는 게 스테이킹입니다. 이걸 통해서 김프 매매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김프가 펌핑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스테이킹에 넣어두고 이자까지 따박따박 받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스테이킹까지 직접 해볼 건데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나 빗썸 쓰시면 되고 해외 거래소는 때에 따라서 혜택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오늘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에서 심플 언 메뉴 찾으시면 됩니다. USDC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6.5%를 줍니다. USDC도 테더랑 마찬가지로 달러랑 1대1로 가격이 고정된 코인입니다. 가격 변동 걱정이
일정이 없죠. 비트코인처럼 갑자기 10%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1000만 원을 USDC로 바꿔서 스테이킹 걸어놓으면 연 6.5%니까 1년에 65만 원입니다. 6.5%를 그것도 코인 시장 달러로 이자를 받으니 개꿀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여나 환차손이 생기더라도 그걸 상쇄하고도 훨씬 남는 이익이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김프 매매는 하루 만에 100% 버는 매매법이 아닙니다. 꾸준히 월 15에서 20% 복리로 안정적으로 불려가는 방법입니다. 단타 쳐서 대박 터트리고 싶은 분들은 제발 지금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프 매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역프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오늘 올 수도 있고 일주일 안에 올 수도 있어요. 그거 못 기다리고 조급해하는 분들은 제발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버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마인드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김프 매매는 정말 안정적인 수익 구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써본 결과 손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 김프에는 패턴이 있고 3개월에 한 번꼴로 찾아오니 인내만 하면 무조건 먹여주는 확정 이벤트입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김프 낮아지면 소액이라도 출금 후에 김프가 꼈을 때 다시 입금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김프 매매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돈 되는 이벤트들 공유하기 위해서 코더크 꿀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선별된 정보 위주로만 공유하는데 아무나 입장되는 건 아니고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검토 후에 초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더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만에 500만원에서 28억을 벌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매매법 중 하나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꾸준히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감정으로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손익비가 아무리 좋은 매매법이 있다 한들 시장 흐름은 그 누구도 100% 예측을 못합니다. 가령 며칠 전 관세빈 같은 외부적 요인을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외부적 요인으로 시장이 요동치면 그 어떤 매매법이라도 대안이 없습니다. 트레이딩하면서 손실을 안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매매법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시장의 반응과 맞지 않고 좀 쎄하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칼 손절해야 합니다. 잃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죠. 시장 방향과 맞지 않는데 계속 합리화하다 버티다 손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거나 결국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꾸준히 수익을 내고 살아남으려면 손실을 볼 때 적게 수익을 보더라도 손실을 보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게 길게 보면 더 크게 벌 수 있는 길입니다. 즉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승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매매법이 4가지 케이스에서 1가지 케이스 빼고는 손실 볼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키는 매매법 중 하나입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중요하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밑바닥부터 이 자리까지 지켜왔던 핵심적인 매매법 중 하나인데 복잡한 차트, 선 다 필요 없고 로봇처럼 칼같이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코인 선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선물을 하다 보면 분명 해봤을 경험이 수익 나던 포지션이 손실로 전환되는 경험이 무수히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할 때 포지션을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종료하는 시점까지 항상 마이너스였나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항상 조금만 더 욕심부리다가 익절 못하고 음전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코인 해본 사람이라면 100% 해봤을 경험인데 이 손실 가능성을 없애주는 매매법이 바로 반익반보 매매법입니다. 매매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한 케이스부터 활용 예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익반본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름만 듣고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절반은 익절, 절반은 본절한다는 의미의 약자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포지션이 수익권일 때 포지션 절반을 익절한 뒤에 남은 포지션 절반은 본절 로스에 걸어놓고 가만히 두는 겁니다. 이럴 경우 수익이었던 포지션이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절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포지션이 수익권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선물 거래에선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한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반익반본 매매법 하나만 지켜줘도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수익권이라는 가정하에 손실 볼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죠.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케이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를 하다가 수익,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수익을 보는 케이스는 포지션을 잡자마자 수익을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포지션을 잡자마자 손실을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보는 케이스는 포지션을 잡자마자 수익을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포지션을 잡자마자 손실을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보는 상황은 위와 같은 4가지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확률도 반반이고요. 하지만 이 매매법을 하면 포지션을 잡자마자 수익을 보고 시간이 지나서 손실을 보는 경우인 3번 케이스를 아예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트레이딩 승률 자체가 50%에서 75%로 월등히 올라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비결이 바로 반익반본 매매법에 있습니다. 10만 달러의 비트코인 한 개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가 올라서 11만 달러까지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서 85,000달러까지 내려갔다고 해볼게요. 이때 우리의 계좌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일 때 1만 이익을 보고 있다가 비트 가격이 85,000달러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5,000달러의 포지션으로 손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1만 달러일 때 50%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 포지션을 내 진입 가격인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본절 스탑로스를 걸어뒀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85,000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5,000달러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 방법이 바로 반익 반분 매매법입니다. 한번 수익이 났던 포지션의 가격이 내려가서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손실을 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물론 포지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일 때 절반을 익절했는데 12만 달러, 15만 달러까지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매매법의 핵심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손실 나는 케이스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셈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매매법은 코인 시장에서 100% 필패하고 들어갑니다. 나중 가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번 관세 빔의 청산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라고 숏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 상승장이라고 롱으로 푸짐하게 먹는다는 생각도 아예 버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자리는 무조건 오고 그 추세를 보고하고 항상 반익 반분 매매법을 통해 줄먹 습관을 들이고 칼같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익절 타이밍은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선물 거래를 해보셨잖아요. 매매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보다가 익절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마이너스로 포지션이 음전되는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반익 반분 매매법을 적용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 보는 시기에 절반을 익절해두고 절반은 본인 포지션 진입가에 스탑로스를 걸어두시면은 앞으로 쭉 손실은 줄어들고 수익은 누적해서 쌓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른 매매법 다 제쳐두고 이 방법 하나만으로 매매 실력이 올랐고 누적 수익도 28억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고요. 선물 거래에서 하이 리턴을 노리고 진입하는 사람들은 나중 가보면은 결국 다 나가 떨어집니다. 즉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 그중 하나가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후덕후 영상에서 절대 한 번에 몇 억 번다거나 100배 버는 코인 찾는 법 이런 건 안 알려드립니다. 시장은 확률 게임인데 100%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승률을 높이고 손익을 최소화할 수는 있는데 이 반익 반분 매매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이 방법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매법 중 가장 큰 장점이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전체 포지션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은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타이밍 수도 없이 놓치는 게 많죠. 근데 절반 익절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 수익을 가져갔고 남은 포지션도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대부분은 코인판에 들어온 이유가 돈 벌려고 들어옵니다. 제가 100년 넘게 상담해주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 원칙을 알려줘도 항상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 매매법 또한 실행하기로 했다면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즉 미리 정한 기준대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매매법을 새겨두다가도 다시 시장을 들어오면 이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무시하는 순간 결국 이 반익 반복 효과는 아예 사라집니다. 익절할 구간과 본절 로스 구간은 무조건 명확하게 정해놓고 중간에 감정에 휩쓸려서 기준을 바꾸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코인판에서 저희가 오래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리스크 관리, 손실을 보는 경우를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왜 무슨 영상에서든 누구나 다 당연한 말을 할까요? 정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 상위 10%입니다. FTX나 루나 사건 같은 큰 사건 이후 코인판 퇴학자들 수도 없이 많고요. 리스크 관리, 대응조차 못하면은 예상하지 못한 하락빔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도 원효띠님처럼 2023년 같은 하락장에서는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효띠님 보면은 대부분 다 복구하고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효띠님이 아닙니다. 특히 흑수저들은 자본이 한정적이니 기회도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 코인판에서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는 건 본인 기회를 걷어차는 겁니다. 수익을 볼 때 적게 수익을 보더라도 손실을 보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게 길게 보면은 무조건 맞는 길이거든요. 저는 이런 원칙들을 정말 여러 개 지키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렇기에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반익 반복 매매법만 적용하시더라도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만의 커뮤니티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실제로 코인 고수들을 보면은 다들 정보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코인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보 하나만 빠르게 캐치해도 몇 달 공부한 것보다 훨씬 수익 내는 게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더 빨리 캐치하느냐가 결정적으로 갈리죠. 저도 차트만 붙잡고 있을 때는 한계가 있었는데 코인 고수들이랑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실력적으로 훨씬 더 레벨업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꿀통 교류방을 만들었는데요. 유튜브에 공개되지 않은 매매법이나 꿀통 정보들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링크 내용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3년 만에 500만원에서 28억을 벌게 해준 가장 중요한 매매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매매법 다 제쳐두고 이 매매법 하나만으로 28억을 달성했고 밑바닥부터 이 자리까지 지켜왔던 핵심적인 매매법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차트 몰라도 됩니다. 어려운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당당컨대 이 영상만 멍 때리면서 보면은 돈 버는 법 이 영상 하나로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손실만 보는 매매법을 했다면은 그 가능성마저 제가 다 배제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중요한 원칙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 선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해보는 경험이 수익이 나던 포지션이 손실로 전환되는 건데요. 단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보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밑바닥부터 28억 자산을 쌓기까지 쭉 해왔던 매매법, 반익 반복 매매법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이죠. 매매를 하다가 수익,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수익을 보는 케이스는 포지션을 잡자마자 수익을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포지션을 잡자마자 손실을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보는 케이스는 포지션을 잡자마자 수익을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포지션을 잡자마자 손실을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보는 상황은 위와 같은 4가지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확률도 반반이고요. 하지만 이 매매법을 하면 포지션을 잡자마자 수익을 보고 시간이 지나서 손실을 보는 경우인 3번 케이스를 아예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트레이딩 승률 자체가 50%에서 75%로 월등히 올라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비결이 바로 반익반본 매매법에 있습니다. 반익반본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름만 듣고 대충 유추해볼 수 있는데 절반은 익절, 절반은 본절한다는 의미의 약자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포지션이 수익권일 때 포지션 절반을 익절한 뒤에 남은 포지션 절반은 본절 로스에 걸어놓고 가만히 두는 겁니다. 이럴 경우 수익이었던 포지션이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절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포지션이 수익권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선물 거래에선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한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반익 반복 매매법 하나만 지켜줘도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수익권이라는 가정하에 손실 볼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할 때 포지션을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종료하는 시점까지 항상 마이너스였나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항상 조금만 더 욕심부리다가 익절 못하고 음전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이건 뭐 코인 해본 사람이라면 100% 해봤을 경험인데 반익 반본을 활용하면 무조건 확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의 비트코인 한 개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가 올라서 11만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서 8만 5천 달러까지 내려갔다고 해볼게요. 이때 우리의 계좌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일 때 1만 이익을 보고 있다가 비트 가격이 8만 5천 달러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만 5천 달러의 포지션으로 손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1만 달러일 때 50%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 포지션을 내 진입 가격인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본절 스탑로스를 걸어뒀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8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5천 달러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 방법이 바로 반익 반복 매매법입니다. 한번 수익이 났던 포지션의 가격이 내려가서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손실을 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물론 포지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일 때 절반을 익절했는데 12만 달러, 15만 달러까지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매매법의 핵심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손실 나는 케이스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셈이죠. 그러면 익절 타이밍은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선물 거래를 해보셨잖아요. 매매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보다가 익절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마이너스로 포지션이 음전되는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반익 반본 매매법을 적용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 보는 시기에 절반을 익절해두고 절반은 본인 포지션 진입가에 스탑로스를 걸어두시면은 앞으로 쭉 손실은 줄어들고 수익은 누적해서 쌓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른 매매법 다 제쳐두고 이 방법 하나만으로 매매 실력이 올랐고 누적 수익도 28억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고요. 선물 거래에서 하이 리턴을 노리고 진입하는 사람들은 나중 가보면은 결국 다 나가 떨어집니다. 즉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 그중 하나가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후덕후 영상에서 절대 한 번에 몇 억 번다거나 100배 버는 코인 찾는 법 이런 건 안 알려드립니다. 시장은 확률 게임인데 100%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승률을 높이고 손익을 최소화할 수는 있는데 이 반익 반복 매매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이 방법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매법 중 가장 큰 장점이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전체 포지션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은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타이밍 수도 없이 놓치는 게 많죠. 근데 절반 익절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 수익을 가져왔고 남은 포지션도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대부분은 코인판에 들어온 이유가 돈 벌려고 들어옵니다. 제가 100명 넘게 상담해주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 원칙을 알려줘도 항상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 매매법 또한 실행하기로 했다면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즉 미리 정한 기준대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매매법을 새겨두다가도 다시 시장을 들어오면 이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무시하는 순간 결국 이 반익 반복 효과는 아예 사라집니다. 익절할 구간과 본절 로스 구간은 무조건 명확하게 정해놓고 중간에 감정에 휩쓸려서 기준을 바꾸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코인판에서 저희가 올해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리스크 관리, 손실을 보는 경우를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왜 무슨 영상에서든 누구나 다 당연한 말을 할까요? 정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 상위 10%입니다. FTX나 루나 사건 같은 큰 사건 이후 코인판 퇴학자들 수도 없이 많고요. 리스크 관리, 대응조차 못하면은 예상하지 못한 하락빔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도 원효띠님처럼 2023년 같은 하락장에서는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효띠님 보면은 대부분 다 복구하고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효띠님이 아닙니다. 특히 흑수저들은 자본이 한정적이니 기회도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 코인판에서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는 건 본인 기회를 걷어차는 겁니다. 수익을 볼 때 적게 수익을 보더라도 손실을 보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게 길게 보면은 무조건 맞는 길이거든요. 저는 이런 원칙들을 정말 여러 개 지키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반익 반복 매매법만 적용하시더라도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만의 커뮤니티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실제로 코인 고수들을 보면은 다들 정보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코인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보 하나만 빠르게 캐치해도 몇 달 공부한 것보다 훨씬 수익 내는 게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더 빨리 캐치하느냐가 결정적으로 갈리죠. 저도 차트만 붙잡고 있을 때는 한계가 있었는데 코인 고수들이랑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실력적으로 훨씬 더 레벨업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꿀통 교류방을 만들었는데요. 유튜브에 공개되지 않은 매매법이나 꿀통 정보들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링크 내용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